안녕하세요. 오늘 배워볼 거는 거리 벡터 라우팅 알고리즘, 디스턴스 벡터 라우팅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링크 상태 알고리즘을 배웠었는데, 링크 상태 알고리즘과의 차이점, 링크 상태와 거리 벡터 라우팅 알고리즘의 차이점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다 라우터들입니다. 이렇게 5개의 라우터가 있을 때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럴 때 링크 상태 알고리즘에서는 이 모든 이 라우터에 대한 전체에 대한 정보를 모든 라우터들이 다 가지고 있었죠. 예를 들면은 여기에서 C 입장에서 본다면 C와 A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링크가 없죠. 뭐 B를 우회해서 간다던가 뭐 이렇게 다른 라우터를 거쳐 가야 되는데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C는 A라는 라우터에 대한 존재와 A로 가는 그 비용 그런 거를 다 알 수가 있었죠. 사전에. 그리고 다 아는 상태에서 경로 비용을 최소 비용 경로를 계산할 수 있었고요. 근데 거리 벡터 알고리즘은 만약에 C라고 C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C와 인접한 노드는 B와 지금 D밖에 없죠. 그러면은 C는 시작할 때 자신의 라우팅 테이블, 이게 C의 라우팅 테이블이라고 치면은 자신의 라우팅 테이블에는 B와 D의 정보밖에 없습니다. 여기 뭐 이게 비용이라고 하고 뭐 XY라고 하면은 자신의 인접 노드의 인접 라우터에 대한 정보밖에 가지고 있지 않고 점점 그 B와 D가 또 정보를 주겠죠. B는 AED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AED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B의 라우팅 테이블은 C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라우팅 테이블을 C한테 전송하겠죠. 그러면은 C는 이 새로운 인접하지 않아 있어도 그 인접 노드에서 받는 새로운 라우터들에 대한 정보를 습득을 해서 또 자신의 라우팅 테이블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이렇게 DV 거리 벡터 라우팅 알고리즘은 시작할 때는 자신의 인접 노드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있는 상태로 시작해서 그 인접 노드가 주는 정보들로 자신의 라우팅 테이블을 점점 더 업데이트 해 나간다. 이 점이 링크 상태와 거리 벡터 알고리즘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 그리고 거리 벡터 알고리즘의 특징 3가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복적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전에서 방금도 설명드렸듯이 맨 처음부터 요 C 라우터는 맨 처음부터 자신의 그 라우팅 테이블이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처음에는 요 BD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있고 요 라우터에 대한 정보는 시작부터는 없죠. 근데 점점 이 정보를 받으면서 최신화를 하다 보면은 모든 이 토폴로지에 대한 정보를 다 알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업데이트를 해 나간다는 거고, 비동기적은 뭐냐면은 이렇게 라우터들이 있을 때 이 C 라우터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C도 당연히 인접 노드한테 자신의 정보를 주겠죠. 근데 만약에 이 인접 노드들한테서 얘네 둘한테서 정보를 받아서 라우팅 테이블을 최신화하려고 했는데 바뀌는 정보가 없다면은 그렇게 된다면은 C는 그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다시 보내지 않습니다. 인접 노드들한테. 왜냐면은 방금 보냈던 테이블과 똑같은 테이블이기 때문에 굳이 보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최신화된 정보가 있을 때만 보내고 만약에
똑같다. 전과 똑같으면 보내지 않다. 라는 점에 대해서 비동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산적이라는 거는 그냥 쉽게 말해서 C가 이웃 노드들한테 정보를 전송하죠. 배포한다는 점에서 이거를 분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리 벡터 라우팅 알고리즘은 어떻게 하느냐를 알려면은 요 식을 하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벨만포드의 식이라는 건데 상당히 쉽습니다. 자, 좀 위로 해서 자, dxy는 x에서 y까지 가는 경로의 비용, 최소 비용이겠죠. 그거를 나타내는 거고, 민이니까 최소 비용이겠죠. 근데 만약에 x, y가 그 사이에 라우터가 있을 수가 있죠. x에서 y로 가는 경로가 바로 있다면은, 바로 이렇게 있다면은 그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사이에 라우터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v는 x와 인접한 노드들 전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v는 지금 이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는 a, b, c가 이 v가 될 수 있겠죠. 왜냐면 x와 인접한 노드니까. 자, 그리고 식을 계속 보겠습니다. cxv는 만약에 이 v를 지금 a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v가 a, 그러면 여기가 a가 되겠죠. 그러면 x에서 a까지의 비용, x에서 a까지의 비용 더하기 여기도 a니까 a에서 y까지의 비용을 합한 거다 라는 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예시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자, 만약에 요런 식이 있다고, 요런 여기 뭐였죠? v 요런 게 있다고 했을 때 x에서 y로 가는 최소 비용 경로로 한번 구해 봅시다. 자, dxy는 v는 x에 대한 인접 노드라고 했죠. 그러면은 식이 총 3개가 나와야 됩니다. a, cx, a 더하기 d, a에서 y까지 요거거나 b도 있겠죠. b 그리고 c, 네, 여기 b, c, 여기도 b, c 이렇게 한다 합치면은, 자, x에서 a로 가는 비용은 지금 1이죠. 1, 그러면 1, 그리고 a에서 y로 가는 비용은 5, x에서 b로 가는 비용은 2, b에서 y로 가는 비용은 4, x에서 c로 가는 비용은 3, c에서 y로 가는 비용은 1. 이렇게 더하면은 a를 거쳐가면은 6, b를 거쳐가도 6, c를 거쳐가면은 4죠.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최소 비용 경로는 c를 거쳐가는 게 가장 적은 코스트로 갈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예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복잡해 보이죠? 자, x에서 똑같이 y로 간다고 했을 때 x에서 y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로 a랑 b를 거쳐가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제가 a만 거쳐가는 방법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C X에서 A로 가고 더하기 A에서 Y로 가겠죠. 요거에 대한 최소값을 찾으면 됩니다. 근데 이걸 한번 아까 계산한 것처럼 계산하려고 봤더니 X에서 A로 가는 값은 알죠? 지금 우리가 1. 근데 A에서 Y로 가는 값은 또 모르죠. 왜냐면은 A와 Y 사이에 또 라우터들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계산을 한번 더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DAY를 다시 구해야겠죠. 자, DA에서 Y로 가는 최소 비용 경로는 자, 미니멈 D를 거쳐서 가는 방법이 있겠죠. A에서 D로 가는 비용 더하기 D에서 Y로 가는 비용. 또 하나 더 있죠. E를 거쳐 가는 방법도 있죠. A에서 E로 가는 비용 더하기 E에서 Y로 가는 비용. 이 두 개 중에 이 둘 중에 최소값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한번 구해봅시다. 자, A에서 D까지 가는 비용, A에서 D까지 가는 비용은 5, D에서 Y까지 가는 비용은 2 하면은 요거는 7이죠. 그리고 A에서 E까지 가는 비용은 3, E에서 Y까지 가는 비용도 3 하면은 여긴 6이 되죠. 그러면은 A에서 Y까지 가는 비용은 E를 거쳐가는 게 베스트다. 그러면은 여기는 6이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X에서 Y까지 가는 비용은 7이 가장 빠르게 적은 비용으로 갈 수 있다 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중간에 노드들이 있을 때는 A에서 Y로 가는 요 경로를 또 구했던 것처럼 이렇게 구해야 된다는 점 설명드렸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책에 나와 있는 쉬운 예제 한번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요 라우터를 봤을 때 각자의 라우터에 대한 요 라우팅 테이블을 그려놓은 겁니다. 요거는 X에 대한 라우팅 테이블, 요거는 Y, 요거는 Z에 대한 라우팅 테이블을 3개씩 그려놨습니다. 이거는 시간 순서에 따라서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X의 라우팅 테이블부터 한번 그려보면은 X에서 X로까지 가는 경로는 0이죠. 그리고 X에서 Y로 가는 경로의 비용은 2, 그리고 X에서 Z까지 가는 거는 7. 그리고 X의 라우팅 테이블에서 Y까지 가는 경로는 Y부터 시작되는 경로는 모르죠, 아직. 처음이니까. 그러면은 다 무한대로 둡니다. 0이 아니고. 무한대로 두고, 자, 이 Y 테이블 Y의 라우팅 테이블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X에서 시작하는 거랑 Z에서 시작하는 거, Y는 처음에는 모르겠죠. 자신이 아니니까. 그리고 Y에서 X로 가는 거는 2, Y에서 자신은 0, Y에서 Z는 1. 자, 똑같이 Z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X에서 시작하고 Y에서 시작하는 거는 모르겠죠, Z는. 그리고 Z에서 X로 가는 거는 7, Z에서 Y로 가는 거는 1, Z에서 Z는 자기 자신은 0. 자, 이렇게 첫 번째로 자신의 라우팅 테이블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DV 거리 벡터 알고리즘에서는 자신의 그 정보를 인접한 노드에게 준다고 했죠. 만약에 Y면은 X와 Z에게 자신의
그 라우팅 정보를 줄 겁니다. 그럼 X, Y, Z 다 마찬가지겠죠. 그러면은 최신화를 할 때 첫 번째부터 보면 X도 Y한테 자신의 정보를 주겠죠. Z한테도 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는 Y랑 Z가 요 X에 대한 요 값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써놓게 됩니다. 그리고 Y에 대한 거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똑같이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요 Y도 Y에 대한 정보도 다 이렇게 나눠줄 거고 Z도 이렇게 나눠주겠죠. 그러면은 다 알게 되겠죠. 정보를 일단은 다 쓰겠습니다. 201 710 지금은 일단은 다 적어 놓은 거고, 그러면은 뭐라고 했죠? 인접한 노드들에서 정보를 받으면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경로를 재계산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X, 일단 이거는 지우고 X의 입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X는 X에서 Y까지 가는 경로는 2. 요거는 바뀔 게 없죠. 왜냐면은 지금 이 정보, 새로 들어온 정보를 봐도 X에서 Y까지 가는 경로의 최소값은 2니까. 근데 X에서 원래 Z까지 가는 비용은 X에서 Z까지 가는 비용은 7이었죠. 7인데 이 라우팅 정보를 받으니까 인접한 노드들에서 이 정보를 봤는데 Y에서 Z로 가는 경로는 1이라고 합니다. 근데 X에서 Y로 가는 경로의 비용은 2인데 Y에서 Z까지 가는 경로의 비용은 1이다라고 하면은 X에서 Z까지 가는 경로의 비용인 7보다 작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자신의 라우팅 테이블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X에서 Y 갔다가 Y에서 Z 가면은 3이죠. 그래서 여기를 3으로 최신화하게 됩니다. 이걸 아까 벨만포드 식으로 한번 써보면은 X에서 Z까지 가는 비용이 C 원래는 X에서 Z까지 가고 D Z에서 Z까지 가는 요거였죠. 이게 X에서 Z까지 가는 비용이 7이고 Z에서 Z는 0이니까 7이 나왔었죠. 근데 여기에서 새롭게 정보가 들어오면서 Y도 거쳐갈 수 있다는 게 알게 됐죠, 지금. 그래서 다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Y 그러면은 X에서 Y를 거쳐가고 Y에서 Z를 거쳐가는 요 식이겠죠. 그러면은 X에서 Y까지 가는 건 2, Y에서 Z까지 가는 건 1 해서 3이 되기 때문에 요 3으로 최신화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Y 입장도 한번 Y 기준에서 한번 확인해 보면은 Y는 지금 201이죠. 근데 요 정보들을 받아봤자 자신의 라우팅 테이블에서의 최소 경로 비용을 아까 벨만포드식처럼 그렇게 해봤을 때 이 201이라는 비용이 가장 적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최신화가 안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Z 테이블도 아까 요 X의 3과 마찬가지로 벨만포드식을 적용을 해보면은 여기가 3으로 바뀌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DV 거리 벡터 알고리즘에서는 업데이트가 됐을 때만 인접 노드한테 정보를 다시 재전송한다고 했죠. 그게 여기에서 비동기로 설명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지금 업데이트 된 거는 요 두 군데 X의 라우팅 테이블, Z 요 두 가지니까 X는 또 다시 정보를 보내게 됩니다. Z 테이블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Y 테이블은 업데이트 된 게 없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X부터 하겠습니다. X는 지금 라우팅 테이블을 이렇게 보냈죠. Z한테. 그리고 Y는 그냥 가지고 있던 거고 Z도 이렇게 가고, 그리고 X가 보낸 거를 Y도 받고, 그리고 X는 자신의 테이블 그대로 가져가겠죠. 자, 그리고 Z 입장에서 보면은 Z도 요 정보를 주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또다시 추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요 정보를 Y에게 주면은 310이 되겠고,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지금 요 세 개의 라우팅 테이블이 다 똑같게 되겠죠. 그리고 요 내부적으로 애들이 비용을 계산을 해봤을 때, 요게 지금 가장 최적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 자신의 라우팅 테이블을 업데이트 하지 않겠죠. 그러면은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서도 보내지 않으니까, 업데이트 된 게 없으니까 그 자신의 그 라우팅 테이블 정보를 보내지 않으니까 계속 요 상태가 유지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DV 알고리즘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DV 거리 벡터 알고리즘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